네, 안녕하세요.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셀트리온 형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. 셀트리온 쪽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18만 원 여기 회복해 준 건 아주 좋다. 좋은 거다.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뭐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벌써 뭐 20만 원 부근 다 왔어요. 오늘 61선 터치하고 이렇게 살짝 이제 음봉 그리고 있는데 살짝 조정받고 가도 괜찮은 자리고 21선 이렇게 아래 꼬리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게 꼬리를 이렇게 지금 완만해지고 있죠. 이렇게 해서 말아 올려서 한 다음 주 정도면 말아 올리겠죠. 말아 올릴 때 이렇게 해서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20만원 돌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. 61선 돌파와 20만원 회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바로라기보다는 꼬리 말아 올리면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램시마 잘 나간다라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드렸어요. 유럽에서는 이미 오리지널 약을 밀어내고 점유율이 57%. 램시마는 이제 자가면역질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죠.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우려감을 표하는 사람들 얘기는 요거에 미국 시장은 좀 약하지 않느냐.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강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요게 좀 약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영역 확장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점유율 확장하는데. 그래서 6%에 머물고 있어서 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요런 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요 부분에서 미국 시장 유럽은 뭐 워낙 이제 뭐 다 램시마의 시대라고 보면 되고 57% 좀 늘어나고 있죠. 기존에 55% 조금 더 늘었어요. 이 정도만 해도 할 거 다 했지 뭐. 유럽 시장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 그럼 요거를 타개해야 되는데 요거 타개하는 게 아마 트룩시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.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지금 꾸준히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. 기존에 이제 이게 2017년 2분기에 뭐 출시되었고 작년 말에는 이제 1년 반 만에 점유율이 36%까지 끌어올렸다. 이건 혈액암 치료제죠.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고 요게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분기 정도 연말 정도 출시 예정인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거는 램시마랑 왜냐면은 그 램시마 같은 경우 이제 화이자가 하는데 화이자가 여유가 있죠. 화이자 같은 경우는 램시마에 사활을 걸지 않아도 되는 회사잖아요. 근데 테바 같은 경우는 요 허즈마랑 뭐 테바에서 한 요 테바 같은 게 혈액암 치료제를 이 트룩시마 전에도 트리세녹신이랑 뭐 벤데카랑 이제 트린다 같은 경우를 이제 판매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초기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데 필요한 이제 그런 채널, 유통 채널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보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테바가 지금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요. 화이자랑은 달라. 화이자는 여유 있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약사잖아요. 근데 테바는 지금 성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트룩시마 쪽을 잘 되게 해서 본인들이 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 아웃 할 때나 뭐 이런 협약을 맺을 때도 중요하다. 상대 회사가 어떤 정도로 우리 쪽에 투자를 해서 할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램시마랑 다르게 항암 치료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리베이트 쪽에 강하게 때리지 않아요.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. 그러니까 램시마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. 요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서도. 예. 그래서 뭐 사보험사 의약품 뭐 처방 목록 진입에 제한도 없고 램시마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미국 보험사 진입도 실패하고 그 뭐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도 뭐 굳이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영업을 하진 않겠다 요런 느낌이고 팔리는 만큼만 가자 요 정도 느낌이고 그리고 그 뭐 말씀드렸듯이 리베이트 수준 같은 경우도 좀 다르고 그래서 좀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트룩시마 쪽이 미국에는 유럽은 워낙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유럽 시장은 지금도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초기 시장에 어느 정도로 이제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테바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허즈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에 이제 출시가 돼야 되는데
뭐 허가는 나오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 출시가 돼야 되는데,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요거는 작년에 반년 만에 2분기 출시해서 작년 반년 만에 유럽은 10% 점유율 달성하고 있습니다. 계속 올라가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예요.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, 뭐 유방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이제 그 에피스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쪽에 온트루잔트랑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, 경쟁이 좀 있습니다. 허즈마 같은 경우는 뭐 참고하면 될 것 같고, 이쪽 헙세팀 같은 경우가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작년 6위였죠. 그래서 뭐 워낙 뭐 8조 원 이상 되는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허즈마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있다. 그래서 이 3인방이 워낙 잘해주고 있다. 그리고 뭐 지금 추가적으로 기대 모은 게 램시마이스씨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. 저도 몇 번 언급드렸는데, SC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높다. 수익성이 높고, 뭐 하반기에 이제 유럽의 EMA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통과 가능성, 이렇게 되면은 입찰 결과는 내년 1분기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죠. 늦어도 2분기는 되겠지. 1분기에 되면 좋고,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 정맥 주사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, 뭐 피하 주사로 해서 빠른 투약이 장점이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확인된 부분이잖아요. 확실한 장점이 있는 램시마이스C. 그래서 뭐 혁신 제품으로 휴미라랑 이제 경쟁하지 않겠느냐, 뭐 요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것도 좀 일단은 보자고요. 보면 되고, 테믹식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. 테믹식스도 이제 에이즈 치료제인데, 네, 요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케미컬 계량 신약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, 장기 공급 대상자로 이제 국제 조달기관에 선정됐다.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. 그래서 뭐 요쪽 보고 있고, 뭐 리네졸리드 같은 경우도 뭐 항생제 쪽으로 이제 뭐 폐결핵 쪽으로 해서 제네릭 쪽으로 FDA가 뭐 이쪽으로도 기다리고 있고 해서 앞으로 기대감은 높아요. 기대감은 높아.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뭐 꾸준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외국인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은근슬쩍 모으고 있죠. 은근슬쩍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블록딜 나와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, 셀트리온은 다르죠. 외국인들 뭐 보면은 4월 달부터, 4월 초부터 해드릴게요.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 거의 8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한 상태죠. 기관도 매수했어. 이렇게 따지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다. 쌍끌이 매수다. 중간에 잠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살짝 조절하는 부분이 있었지만, 결국 다시 매수가 최근에 시작되고 있다.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.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4월부터 해가지고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. 중간에 시장 안 좋을 때만 잠깐 뭐 워낙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우려감에 의해서 잠깐 비중 조절 정도 한 수준이고, 뭐 그렇게 집어던진 게 아니잖아요. 매수한 거에서 조금 줄인 거니까.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에 매수하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뭐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. 수급도 괜찮고,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갈 거고, 영업도 당연한 거고 꾸준히 늘어갈 거고, 램시마 SC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익률 같은 경우도 올라가게 되고,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원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,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한 19만원 전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, 뭐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의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돌파 시도에서 뭐 안착하면 제일 좋고, 기존에 이렇게 이거는 한 방에 올라갔는데, 기존에 제가 이렇게 언급드렸었잖아요. 과거에 올해 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연말부터 셀트리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작년 말에 약가이나 문제랑 바이오시밀러 쪽에 좀 이제 푸시를 하면서 이쪽에 부담을 주고 있다. 글로벌 제약사들이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,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미국 FDA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조금 더 키워주려고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려고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약가이나랑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견제가 들어왔지만 미국 FDA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조금 더 키워주겠다? 이러면 호재가 되는데, 그러면 최근에 수급이 타당한 수급이 되는 거죠. 셀트리온 같은 경우 거기다가 뭐 40조 뭐 투자 계획 뭐 얘기 나오고, 그리고 후에는 이제 화이자만큼
커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, 그만큼 뭐 투자를 하겠다라던가 아니면은 영업이익 정도를 늘리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. 그래서 40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, 지금 늘어나는 걸 보면은 가능성은 있어요. 꼭 40조가 아니어도 이건 약간 목표인 거고,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40조가 안 되고 30조만 투자한다고 해도 기업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. 30조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, 결코. 그렇죠? 근데 최대한 40조 벌어서 40조 투자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, 그러니까 최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에 대해서 아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예요. 강력한 의지. 예.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서정진 회장이 우리는 돈 벌어서 우리끼리 나눠 먹고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사를 더 키워서 글로벌 제약사로, 글로벌 탑 제약사로,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지금 퍼스트 무버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. 퍼스트 무버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고 이 부분에서 투자를 계속 이뤄내서 확고하게 굳히고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. 이미 뭐 글로벌 제약사 수준인데 더 도약하겠다라는 얘기죠. 화이자급으로 커지고 싶다. 목표가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니네가 정말로 40조를 투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, 투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. 본인이 다 가져가기보다는 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입지를 다져갖고 지금 잘 나갈 때 키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, 그 회사를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구냐.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,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단기 말고 중장기로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.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셀트리온이 주가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다른 신약 기업들은 제가 아무리 뭐 저 HLB니 뭐 헬릭스미스니 뭐 신라젠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, 강스텐 바이오텍이니 뭐 다 말씀을 드려도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.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. 근데 셀트리온은 실적이 이미 나왔잖아요. 실적이 이미 나왔고 이게 증명이 된 기업이잖아요. 그쵸? 보시면은 셀트리온 꾸준히 보여드리는, 올해 드디어 매출액 1조 돌파 얘기 말씀드리고 있죠. 제가 2017년 1월 4일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죠. 그때 요 매출액이 뒤에는 없는 거죠. 자, 매출액이 6,700억 요거 달성했을 때 요거 달성했는데, 이것도 확정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앞으로 1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손꼽히는 기업으로 셀트리온, 대웅제약, 종근당, 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제가 뽑았었죠. 그 당시에 유한양행하고 녹십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두 기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매출액 1조를 넘지 않겠느냐.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다양한 거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데, 그 바로 전년도 2016년에 늑장공시랑 뭐 좀 이제 임상 빠그러지고 늑장공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죠. 근데 뭐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은데 요즘에 티슈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거는 큰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, 어쨌든 이것도 문제는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은 그래도 요 문제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밀어두고 대웅제약이 가능성이 있다, 뭐 나보타랑 해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, 그래서 대웅제약을 1월달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고,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뭐 10만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때 8만원 중반까지 해서 계속 뭐 고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대박이 났었죠, 2017년에.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. 그 중에 셀트리온. 그래서 이 2017년에 말씀을 드렸는데, 1월에 말씀드렸는데 이 해에 바로 9천억대 돌파하고 작년에 이제 조금 매출 성장은 좀 주춤했지만 뭐 회계법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2019년 드디어 올해는 1조를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리고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1조 넘어가는 거 중요하죠.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기업이라는 거지. 뭔 말인지 아시겠죠?
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. 바이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항상 발생을 해요.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실적이 받침되고 앞으로 신약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수십 개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2023년에 램시마, 트룩시마, 허즈마 요 삼형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램시마 SC까지 해서 요 4개 약품만 해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이 3조 7천억이에요. 요 4개만 해서. 근데 이 4개가 끝이 아니잖아요. 지금 대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엄청나고 지금 얘네가 이 바이오시밀러로 시작했지만 케미컬 의약품이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70% 가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케미컬 의약품만 지금 30여 종 준비하고 있어요. 케미컬 쪽만. 바이오시밀러랑 이제 바이오벡터랑 쭉쭉쭉쭉 좋은 것도 다 준비하고 있고.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R&D 투자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. 그러니까 뭐 40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.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.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성장성 당연히 굿. 아시겠죠?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부담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는데 그 요 20만 원 구간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수렴해 나가서 요거를 돌파해줘야 되는데 약가인하나 이런 글로벌 빅파마의 견제로 인해서 당장은 쉽지는 않다. 요거를 돌파하면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. 이거 지금 보는 것보다. 그래서 이탈한 다음에 18만원 부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원래 여기가 지지 라인이 돼야 되고 18만원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다. 근데 저점을 이렇게 한번 밀린 종목이니까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서 20만원 회복할 때 매수해도 적어도 22만원에서 22만 5천원까지는 수익 구간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10% 정도 수익을 줬죠 이미.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수익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요 구간 20만원 구간에서 유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. 다시 18만원 구간에 왔는데 요거 잘 연장을 해보는 요 구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쪽을 막고 있던 이 하락 추세 있죠. 요걸 한번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하죠. 그리고 나서 요걸 빠르게 회복한 다음에 이거는 너는 빠이빠이 다시 보지 말자 이러고 20만원까지 올라왔죠. 그리고 이 60일선까지 오고 21선 꼬리 말아 올리면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나서 한 번 혹은 두 번 터치하고 나서 20만원을 돌파하면 그때는 다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.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계속 언급드린 하반기에 빅이슈들이 있다. 뭐 이제 6월이니까 이번 달에 HLB 뭐 임상 3상 필두로 해서 임상 3상 뭐 좋게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신라젠 무용성 평가 그리고 하반기에 그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 요 임상 3상 결과 이런 거 나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이게 다 좋게 나와야겠죠. 근데 신라젠 무용성 평가까지는 양호할 것 같고 바이로메드도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어요. 업계에서는.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여러분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하반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. 그러면 요 25만원 구간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요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은 요거 돌파한다면 생각해야죠. 25만원도 사실은 22만원에서 22만 5천원을 넘어가서 안착해야지 25만원 가는 거고. 하지만 셀트리온 정도 이제 덩치 있는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한번 밀렸을 때 19만원부터 18만원까지 만약에 18만원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한 20만원 회복될 때 제대로 된 물량을 싣고 가능하다면은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. 22만원에서 22만 5천원에서 절반 매도하고 25만원까지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셀트리온에 관해서 투자 관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수급으로 보나 바이오 쪽에 이제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정 나오는 거 그거 하나 남았어요. 그러면은 수급으로 보나 이슈도 좋은 이슈가 많이 남았고
그리고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. 만약에 18만 원이 이탈할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세요. 16만 원이든 14만 원이든 엄청 좋은 기회잖아요. 그래서 18만 원에 저번에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. 만약에 이게 정말 16만 원 혹은 14만 원 간다라고 치면은 와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죠. 이런 거는. 그래서 18만 원보단 20만 원 회복될 때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ESC 한번 눌렀는데 이건 여러분들 요거 그리고 뭐 셀트리온처럼 나는 큰 종목 말고 좀 작은 종목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관심 종목 무료로 다 오픈해드렸죠. 유한타증권에 계좌 개설하시면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제 거 본문 보시면 항상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이제 좋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알람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 맨 밑으로 내리잖아요. 그러면 여기 댓글 다는 란이 있습니다. 댓글 하나씩 달아주면 감사드릴게요. 나는 타자 치는 거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이라도 남겨주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시고 보시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